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사의 셀젤의 탁월한 디톡스 작용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해놓으시고 영상 보내드릴 때마다 좋아요는 꼭 눌러주신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때마다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반드시 이거 무료입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효능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또 셀젤을 응용하는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셀젤은 체내 톡신의 종류부터 먼저 알아보고 셀젤의 작용을 활용법을 배웁니다. 체내에는 독소라고 합니다. 톡신. 그리고 앞서서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독소를 빼낸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디톡스는 몸 안에 있는 체내의 독소를 빼내는 거, 제거하는 것이고, 톡신은 독소를 말합니다. 발암물질, 중금속, 합성 화학물질 이게 식품 속에 여러 가지 특히 햄 소세지는 엄청난 착향제, 발색제, 발향제, 보존료, 즉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들은 체내에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체액 속에 또는 간이나 다른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독소들이 혈액과 체액이나 각 기관이나 조직 또는 세포 사이에 끼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변질시키고 세포를 죽이고 있다. 기형세포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 그 기형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빼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셀젤이 이걸 다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고, 체내 어디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혈액 속에, 체액 속에, 또 지방 조직 속에. 월남전 갔다 온 사람 고엽제 환자들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공중에서 그 DDT를 막 뿌려댔거든요. 그거를 호흡기로 또는 피부 조직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지방 속에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질병을 다 일으키는 것이 이게 독소 노폐물이라는 거. 기타 조직이나 전체 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발암물질, 중금속 같은 독소의 종류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세 번째 셀젤로 인한 디톡스 방법입니다. 전신에 셀젤을 도포한 다음 그 다음에 전신 한증을 해요. 이때 땀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이것들 모두 발암물질, 중금속, 합성화학물질, 노폐물이 다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게 전신에 셀젤 바르고 온열을 하는 겁니다. 한증을 하면은 땀이 많이 나옵니다. 땀이 흠뻑 나올 때까지 한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분도 걸리고 30분, 어떤 경우는 1시간이 지나야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전신에 셀젤을 도포한 다음 입욕을 시행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도포한 다음에 바로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한증을 한 다음에 그 셀젤을 씻어내지 말고 뜨거운 욕조 속에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입욕하면 더 좋아요. 샵 안에 욕조가 있으면은 다리 4개 있는 거 사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증 확인 방법, 즉 독소를 확인하는 방법. 이거 그래야 여러분도 이제 믿음이 올 거 아니겠어요? 먼저 셀젤을 전신에 바르고 땀복을 입습니다. 이게 땀복은 밖으로 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비닐 종류로 또는 이제 이런 종류로 땀복을 만들어서 입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합니다. 한증을 해요. 그러면 한증을 하면 그 땀이 땀복 속에서 고입니다. 그 고인 땀들을 생수병 2리터죠. 보통 용기에 담아둡니다. 이 생수병 겉에 있는 그 표기사항 비닐을 띄어냅니다. 그리고 그 겉면에 고객 이름, 나이, 병증, 이 사람 병이 있으면 병 이름, 그 다음 날짜를 표기하고 딱 부착을 해두어요. 그리고 약 10여일 후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10여일 지나면은 땀의 색상이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유색이나 붉은색, 검은색, 기타 색상으로 싹 바뀌어요. 그리고 녹색이나 청색으로 변하지 않고 맑고 투명하면 비교적 체내에 톡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 3일 지나면은 맨 밑에 가라앉는 게 있어요. 시멘트 가루처럼. 첫날 땀 받아 놓은 날은 밑에 가라앉질 않아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생수병 밑바닥에 한 5cm, 10cm 정도 심한 사람 많아요. 그게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암물질, 중금속 등등이 서로 뭉쳐서 고체가 돼가지고 밑바닥에 시멘트 가루처럼 가라앉게 됩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증 후 씻지 말고 욕조 후 뜨거운 물 39도 정도에 들어가서 약 15분 정도 입욕을 합니다. 그럼 막 땀이 엄청나게 목을 내놓고 하니까, 근데 얼굴도 땀이 많이 나와요. 머릿속에서부터 얼굴까지. 그 물은 당일 빼내지 말고 한 15분 후에 나오세요. 나오면은 물을 그대로, 욕조 물을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빼보세요. 빼면은 배출구 있죠. 왜 물 빠져나가는 그 배출구 부위를 보면은 물은 다 빠져나갔는데 배출구 주변에 시멘트 가루처럼 톡신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한 사람은 욕조 물이 입욕하는 순간 막 변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욕조 물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유색, 붉은색, 검은색 이렇게 색깔이 욕조 물이 바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혈액의 염증 수치가 높다, 병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피 검사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증을 하면서 이게 여러 번 와야 돼요. 이제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셀젤로 한증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비만도 제거가 되거든요. 비만도 제거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염증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셀젤로 하면서 동시에 완미당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염증 수치가 1 이하가 돼야 정상인데 1 이하가 염증 수치가 막 10,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20, 40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심한 겁니다. 그럼 피를 다 깨끗하게 다 갈아서 교환을 하기도 하고,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현대의학으로는 힘듭니다. 근데 완미당은 2, 3일만 하루에 3번 정도 식전에 완미당을 먹기만 해도 2, 3일만 되면은 거의 정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만약에 이제 완전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지 10일 이상을 더 먹어야 되겠죠. 근데 완미당은 한 박스에 50개가 들었으니까 하루에 3번 먹으면 15일 먹는 거거든요. 15일에서 한 16일 먹는 건데 한 3박스 이상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염증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몸 안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이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완미당이 가장 좋습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완미당 한 3박스 이상을 먹으면서 셀젤로 주 2, 3회 오라 해가지고 한 석 달 이상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을 상담을 하고 그 고객들에게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디톡스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세포, 정상세포가 부활이 안 됩니다. 만들어지질 않아요. 즉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디톡스를 먼저 한 다음에 세포가 부활이 되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셀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한 거 밴드에다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거나 이 영상 우리 고스티브에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듣고 그대로 상담해서 고객들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